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정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당의 목적은 말이죠, 집권을 목표로 합니다. 정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친목단체죠. 그래서 이제 정당이 대통령 선거 시즌이 되면은 반드시 대통령 후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를 내는 이유는 말이죠, 그 정당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당의 그 정강 정책 그리고 철학, 이것을 말이죠, 집권 후에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그 또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는 말이죠, 그 당에서 나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만 국회의원 60명이 서명을 했답니다. 한덕수 총리를 차출해야 되겠다, 우리 당으로 와서 이 후보자 경쟁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말이죠, 한덕수 총리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 말은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당이 못 되었다. 그만큼 정치를 잘못해왔다는 것이죠. 국민의 신임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눈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이제 외부에서 정치 초년생들은 이렇게 우리가 영입을 해서 말이죠, 키워나갈 수는 있는데, 이 아주 말이죠, 그 중량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 후보나 당의 대표로서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의 문제를 알 수도 없고, 또 자기 당의 어떤 정강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지,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 위험 따른 것이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말이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저 사람이 인기가 있으니까 오면은 분명히 이재명을 이긴다, 그래서 영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잡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탄핵돼서 파면이 되죠. 파면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일반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 저 사람 오면은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 이길 것 같다 해서 법무부 장관을 사임을 하고 비대위원장가 왔습니다. 공천을 했습니다. 그 26명이 말이죠,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영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또 현실 정치에서는 그 당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외부 영입이 병행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당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철학에 동의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맞는 사람을 후보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또 그 정당의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내보내서는 안 되니까 말이죠. 아무나 내보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영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상당히 정당에 있어서의 책임 정치라는 그런 목표와는 좀 명백히 위배가 되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시겠지만은 말이죠, 외부에 영입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도를 확장하고 말이죠,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도와 무당층을 흡수하면서 집토끼가 도망가 버린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새 인물이 오므로 해서 뭐 효과가 난다거나
신선함을 뭐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 그리고 당의 단합을 위해서는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영역을 하게 되면은 당원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책임 정치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것이 있고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검증 자체를 완벽하게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다.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오늘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험성이 상존하는데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수가 하나만 되면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말이죠.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존립 상황, 이런 모든 것, 전통적인 가족 제도, 이 모든 것, 종교의 자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보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 보수의 후보가 알맞는 후보가 나오면은 이재명이 저렇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37%죠. 나머지 보수 우파 뭐 9%, 7% 다 합해도 안 됩니다만은 모른다는 사람이 30%가 38%가 됩니다.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필패, 100% 필패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잔소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원래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했으면은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될 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해체가 돼야 되느냐? 전년 지금까지 정당으로서 말이죠. 존재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되니까 말이죠. 납작 엎드리고 대표라는 자가 국회에 가서 말이죠. 위헌이다, 불법이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제2계엄을 막겠다, 야당보다도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부 말이죠. 대통령하고 얘기할까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변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장성들을 비롯해서 장차관들도 말이죠. 일개 국회의원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뭐 사죄하고 말이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했죠. 선포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말이죠. 이재명이가 몰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제 그분이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11%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 부족하지만 저도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다음날부터 국민혁명이라고 저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게 되었고요. 워낙 민주당을 까다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한계에서 없었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와중에 소년보 전한길이가 튀어나왔죠. 전한길 강사 같이 하나 되자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전국적으로 집회를 안 하고 서울에 집중했더라면은 대한민국 세계가 들썩거렸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그 사람들 함부로 못 합니다. 5대3이 됐다가 8대0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전한길 소년보 비방하고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갈라치기 하느냐? 여러분,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집회를 하니까 서울에 올라올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분산이 되어버렸어요. 분산이. 하나면은 패하고, 둘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전한길 방송에서 띄우고 말이죠. 광화문은 거구라고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광화문이 쪼가라들어서 아니면 더 늘어났지만은 생각보다도 더 많은 확장이 안 된 것이죠. 방해꾼들 때문에. 전한길을 막 띄우다 보니까 말이죠. 전한길 강의 내용도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 그 유능한 그런 교수 이런 분들의 논리를 다 그대로 알렸습니다.
웬만큼 다도 젊은이들 또 말이죠. 한남동 대통령 구속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환길 띄워가지고 대통령 인용되니까 손현보 전환길은 바로 승복을 해버렸습니다. 승복할 게 아니죠, 여러분. 현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용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인용은 받아들이지만 내용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죠. 막, 선거자금 달라 그러다가 막 비판이 일어나니까 또 가리늦게 손해보는 이재명을 대선 안 된다. 또 전환길은 말이죠. 대통령 선거 얘기해서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 또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써서 갈라치고 사람 모을 겁니까? 전환길의 능력은 입증이 됐습니다. 시끄러운 깡통 5개 자치단체장 4개가 국민의힘이었는데요. 하나만 가지고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것도 보수 텃밭에서 말이죠. 대통령 선거에 전환길 강사가 나선다면은 저는 사실 엄청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자, 국민의힘 왜 해체가 돼야 되느냐? 한덕수를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내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말이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아시죠? 국민의힘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과반수 의석을 차지 못했느냐?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죠. 이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친위 부대하고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죠. 상당히 대립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쫓아내고요. 그 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진박 친박 간별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이 싸늘하게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도 안 찍었으니까요. 진성당 회비를 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과반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유승민, 김무성 이 나무를 못 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안았어야죠. 그거 끌어안았더라면은 탄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검찰 수사 간다 했다가 안 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 세상 대리가 말이죠. 그걸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했다. 일반 범죄는 둘째치고 법률을 지켜야 되는 헌법 유린했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21대 총선 2020년도에 있었죠. 세월호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사람은 여행 가다가 난 사고를 어쩌고저쩌고 그랬죠. 엄청나게 보상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슬프죠. 저도 인천에서 제주도 가끔 출장 가면 배를 이용할 때 있습니다. 그때 그 배에서 말이죠. 세월호 아주 친절했던 분들 다 기억을 합니다. 승무원들. 그분들 다 돌아가신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말이죠. 자, 추모는 추모인데 말이죠. 광화문에서 추모의 집 만들어 놓고 여자 한 명과 남자 둘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것을 차명진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당에서 중도 확장을 막는다, 큰일 났다 해서 공천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찐 보수들은 부글부글 했습니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부글부글 했습니다. 차명진이 올바른 얘기인데 왜 자르느냐? 집토끼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미래통합당 망했습니다. 그때도 과반수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때 103명인가 그랬죠. 엉망진창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말이죠. 부정선거는 제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없어도 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도 확장, 무당청 그거 잡다가요. 집토끼 다 도망가 버리죠. 내 집토끼만 제대로 잡아도요. 결코 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22대 국회의원 선거 24년도에 있었죠. 일단 부정선거는 제껴놓고요.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22년도에 말이죠. 지방선거 있었죠, 여러분.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이죠.
열렬히 지지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말이죠. 뭐 지방선거 압승을 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민주당이 텃밭이었는데요. 거의 3분의 1을 국민의힘 단체장이 다 됐죠. 전국 광역단체장 마찬가지입니다. 압승을 했습니다. 그 압승을 했던 국민의힘이 말이죠. 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108석으로 여전히 과반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탄핵을 당한 것이죠. 그 108명 중에서도 한동훈 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왜 그래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준석 그 성문제, 젊은 사람 문제,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른들이 말이죠. 아들 같은 사람을 데리고 상대로 싸움을 하고 말이죠. 대표직 뭐 소송하고 중앙위원회 뭐 바꾸고 법을 바꾸고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은 체리 따봉 보내고 말이죠.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장제원 전 의원, 이철규, 윤한홍 얼마나 이준석을 잡아내기 위해서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까지 연합에서 막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흔히들 말이죠. 이준석 보고 내부 총질 그러는데 서로 견제, 균형, 비판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이분을 제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이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할 때에 이준석 대표가 지방 순회 중일 때에 권영세한테 와서 입당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에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있었던 겁니다. 이준석을 우습게 본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재감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철저히 패했듯이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함으로 국민의힘이 저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뭐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말이죠. 그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고 저도 한두 달 있다가 당비를 내는 사람이었지만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 당은 있을 수가 없다. 젊은이의 꿈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탄핵 정국을 보고 아무리 미워도 자기가 있을 때 만든 대통령인데 그래서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뭐 탄핵 찬성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이 와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고 외치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해서 지지를 완전히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야심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이가 이준석이처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업자득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은 이 나라를 모든 정보를 취합한 윤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파면이 되었지만은 그분이 외쳤던 것을 우리가 개성을 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부정선거라면은 이 모든 선거 잊지 못하게 해야 되겠고요. 간첩법 만들어야 되고 보안법 강화해야 되고 말이죠. 정부주사법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국민의힘이 해체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그분들이 한 거 없어요. 광장 정치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7일 날 석방이 됐습니다. 전부 뭐 대통령을 멀리할 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석방이 돼서 말이죠. 전부 축배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기각 각하될 것이다. 전환기는 전환길대로 말이죠. 뭐 이리저리 논리를 주워 듣고는 만들어서 막 그러고 말이죠. 막 울고 뭐 이번 뭐 분노장애 조절 장애인지 뭐 아니면 뜨거운 마음이라서 저는 아직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앞장선다면은 지난번 기초단체장과 비슷한 결과가 날까봐 참 두렵습니다. 자, 축배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막 반발하지만 속으로는 말이죠. 와신상담 쓸개를 씹으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움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배의 잔을 들 때에 대통령까지도 말이죠. 선고하는 그날까지도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가 차단돼서. 그러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한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 맡겨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대3, 4대4대다.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정문이 3개죠. 인용, 기각, 각하. 확률이 33.333%입니다. 기각적으로 말이죠. 많이 기울었다가 갑자기 8땡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는 인용을 해도 법률적 근거 있고요. 기각, 각하에도 법률적 근거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용이 되다 보니까 인용 근거가 전부 퍼지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탄핵을 잘했다는 게 70%가 올라가고 잘못됐다는 게 뚝 떨어졌죠.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말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가 돼버렸습니다. 인용되고 난 다음에 이 물꼬를 바꿔야 되겠죠. 이 물꼬를 바꾸는 힘은 말이죠. 막 소리 지르고 뭐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1000만이 모여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선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이런 정보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저는 지금도 강조하는 것이 제도권 안에 있는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정당이니까요.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심지어 개혁신당까지 유승민, 김무성까지 과거를 다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잘못이면 너도 잘못 있고 너 잘못 있으면 나도 잘못 있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야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다. 지금은 여러분 현 상태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아시죠?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공산혁명 이론을 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헤게모니 쟁탈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는 말이죠. 공산혁명을 할 수가 없다. 폭동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헤게모니를 쟁탈해야 된다.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각 영향력이 있는 곳마다 진지를 구축해라. 그게 진지전이에요. 자 여러분, 정교전 만들어졌죠? 학교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정교조 인원들 때려잡아야 된다. 이놈들이 거기서 또 아래를 털고 말이죠. 애들 자경화해서 지금 걔들이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말이죠. 각 회사마다 노조가 다 설립이 됐습니다. 전체가 이제 민노총에 관할하죠. 북한과 연결됐다고 그러죠. 한국노총은 그래도 보수 쪽에 했는데 거기도 지금 강경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말이죠. 사회시민단체가 말이죠. 수백 개가 됐습니다. 수천억 원을 막 지원을 했습니다. 양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죠. 그 사람들은 단일 대우로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각 읍면동에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조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거기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들어갑니다. 유사시에 말이죠. 바로 공산당 조직과 사회화 조직화를 하기 위한 전위 부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기동전이 펼쳐졌죠. 1차 기동전에서는 보수가 졌습니다. 법원에도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고요. 알잖아요, 여러분. 헌법재판소도 진지가 구축되어 있고요. 검찰, 경찰, 행정부, 국회, 이 카르텔이 말이죠. 좌파 카르텔을 그러죠. 안 돼 있는 곳이 없었어요. 보수가 붙어봤자 결정적일 때는 다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기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이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이죠. 장하길 목사님과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유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아마 2천 몇백 개가 되고 자유마을도 2천 몇백 개가 되는데 전체 구성원은 자유마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전, 기동전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마을에서는 1,000만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가입이 되죠. 그 조직이 있어야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싸워볼만 한데 말이죠.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전화번호 올려드립니다. 1위로 다 전화해서 자유마을 가입을 하십시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동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동전에서 이기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말이죠.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기동전입니다. 좌파 후보가 싸웁니다. 전쟁을 벌이는데요. 여기서 이재명이가 이기게 되면은 기동전 다음에는 전면전입니다. 이재명이가 전면전을 들고 나옵니다. 동성애 지지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예배 제한법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노란우산법, 뭐 지금까지 좌파 법안 있죠. 전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의 법을 세웁니다.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을 포섭하면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전면전이 이루어지면 전면전 전쟁인데 사상자가 많이 일어나고요. 외국 이민 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말로서 표현을 못합니다. 지금은 말이죠. 뭐 한미 뭐 연합 뭐 어쩌고 그러면은 이재명은 말이죠. 미군 철수 그걸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한미 동맹 이것도 반대한 사람이에요. 김문수 대표가 그랬죠. 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느냐. 너무 거짓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람보다도 수치가 높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보수우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 자, 진지전에서는 밀렸다. 지금 자유마을에서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동전이 일어난다. 기동전에서 이기려면은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 기동전에서 이겨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말이죠. 종북주파 세력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면전하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력 가지고 있죠. 국회 권력 가지고 있죠. 사법 가지고 있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 줄 모르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돈을 몇 푼 주면 좋아서 날리고 말이죠. 결국은 내 살을 깎아먹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유통일당, 국민의힘,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개혁신당,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 전부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까지 대국본까지 세이버코리아, 손현보, 전한길, 김성은, 신혜식 전부 하나가 되어서 일단 이 기동전에서 이겨야 됩니다. 파이는 나중에 나누자고요.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은 말이죠.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제 11시인데요.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광고 나온 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 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말이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버리면은요,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 우리끼리만 뭉쳐도 이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2%가 부족해서 말이죠. 기동전에서, 최후의 기동전에서 지면은 전면전이 다가오면은 보수파의 지도자들은 남을 길이 없고 보수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 말이죠. 서서히 지금 발을 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무기를 중동으로 이동 배치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알려져 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치는 것은 나라가 풍전등화격이다. 이것을 모르고 말이죠. 소년보 전환길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갈라치기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이요. 이번에 탄핵 반대에 결집을 했더라면은 절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진하게나 지금 다 나옵니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겠어요? 이거는 망할 징조예요. 전부 내 똑똑하다고 그러다 막 튀어나오는데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없었더라도 국민의힘은 망할 수밖에 없는 당이었다. 과반수 차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대통령 선거 있으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사전선거 못하도록 말이죠. 대통령령을 세우다든가 뭘 해서 말이죠.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사전선거운동부터 선거인 참관해서 말이죠. 비대를 찍고 몇 명이 사전선거한지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부정선거 없으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졌으니까 왜 정치를 잘못했는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찍어주는 국민들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았죠? 지금 뜨거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자고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거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광화문 세력, 애국 세력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본 목사 전한길 선생 오해하지 마시고 거모들 지지하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시고 부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